자, 171번부터 3차식 fx에 대해서 좋아요. 요 문제 질문 꽤 많이 나왔었어.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좀 어색한 이유를 일단 하나만 좀 말해줄게요. 보통 우리가 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보통 목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죠? 몫을 신경 안 쓰는 상태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목까지 신경을 써줘야 풀리는 문제라서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봐봐. 일단 fx, 이렇게 1-fx라고 하는 애가 x-1과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다가 내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줌으로써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는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아직 얘를 확정짓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fx 더하기 8이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랑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식, fx로서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봤더니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f2가 얼마니? 요걸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f2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fx를 완성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둘 다 완성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완성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나는 뭘 할 수 있어? 여기는 얘를 풀 수 있을 거야. 왜냐면 fx가 완성됐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완성시킬지 얘를 완성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 여기 들어갈 거는 x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식을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할 건데 1차식을 세팅하려면 미정계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합니다. 그죠? 미정계수가 2개 필요하다면 나는 정보를 2개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지 이건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정보로서 이용하면 되고요.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세팅해 놓고 시작할 거면 얘는 정보로서 이용하면 되고 반대로 얘를 세팅해 놓고 시작한다면 얘를 정보로서 활용하면 된다는 소리거든. 됐나요? 그러면 얘를 정보로서 활용하려면 내가 여기서 몇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해 봐. 얘는 기본적으로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x다 1 넣은 거 하나랑 마이너스 1 넣은 거 하나. 둘 다 1이니까 f1은 1이고요. f-1은 1입니다라는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입니다라는 정보를 하나밖에 못 얻잖아. 그렇죠? 근데 미정계수가 2개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땐 정보가 2개인 게 당연히 좋을 테니까 여기 있는 얘는 정보로서 활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얘는 내가 ax 더하기 b라고 해서 세팅해 놓고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는 얘네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준다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거고 fx가 완성될 거고 fx가 완성됐으니까 f2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8은 1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8은 1이다. 라고 해서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a랑 b 구해주기만 하면 fx 완성. fx 완성되면은 f2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이런 흐름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네. 됐죠? 다시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세팅해야 돼. 원래는 얘를 건들지 않아도 좋아요. 이런 것처럼 얘를 정보로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총 3개잖아. F1과 F-1과 F-2 총 3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fx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해돼요? 3차식을 완성하려면 정보가 총 4개 필요했던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 그러니까 얘랑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관심을 다 안 갖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84번 가봅시다. 그래요. 84번.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은 3차 방식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2번 이용한 결과라고 했어. 일단 봐봐. 우리가 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조립제법은 뭐였나요? 얘는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을 때 얘를 x-a로 나눈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거든. 다시 누구로 나눈? x-a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다시 이런 애는 다항식입니다. 어떤 다항식을요. 여기 있는 얘는 몇 차식? 1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는 얘는 조건이 하나 달렸지. 얘는 1차 항에 뭐가? 개수가 1인 1차식으로만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x-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당연히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2x의 4제곱,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x가 있고 플러스 6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2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다시 몫이 궁금해. 몫과 나머지가 궁금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이 2랑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6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얘가 0 되는 x값으로 나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0 되는 x값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이렇게 취해 줄 거거든. 됐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다는 이 이야기는 2는 그대로 내려가고 2개 곱하면은 뭐가 돼요? 1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여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녀석은 결국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한 거니는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하고 있었던 중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x-2분의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있었던 중이야. 여긴 얘가 지금 2x-3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중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데 2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이런 형태여야 하는데 실제로 얘로 나눈 게 아니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조립제법의 한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얘를 변형해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것 중에 2를 쏙 빼다가 이쪽에다 줘버리면 여기 2를 쏙 빼다가 이쪽에 줘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 x-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여긴 똑같이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여기에 한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잠깐 변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1차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얘로 먼저 나눠 놓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 돼. 어렵지 않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음 3차 다항식 fx를 제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을 했대요. 그럼 얘가 한 짓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겠어? fx를 먼저 x-3분의 2로 나눠봤대. 그럼 몫이 이렇게 쭉 생겼을 거고 나머지가 5였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그 몫을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했대. 뭘 가지고? x-3분의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했대. 되나요? 그럼 여긴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군요가 된 거고 여긴 얘가 9x-27이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 곱해서 나가면 x-3분의 2의 제곱에다가 9x-27이 될 거고 마이너스 요거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3에다가 x-3분의 2에다가 더하기 5가 됩니다. 라고 일단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은 이렇게 변신을 시킬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였다고? 찾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는 목과 나머지를 찾고 싶었어.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리야? 여기 있는 얘를 3x-2의 전체 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남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쓰고 싶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쪽에 몇이 있으니까 9가 있으니까 그 9를 쏙 빼다가 이쪽에다 쏙 집어넣어 버리면 그 형태를 얘로 바꿀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x-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이거니까 7 이렇게 쓱 식을 바꿔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변형의 느낌, 변형의 흐름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잡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뭔가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이 궁금했으니까,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으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변형해야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찬가지 문제일 거예요. 85번. 85번 똑같아.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은 저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어떤 결과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봐. 그림은 뭐 어떤 다항식의 fx를 조립제법한 거대. 얘를 x-2로 나눠서 나머지가 궁금하네. 그럼 잘 봐봐. 얘도 처음에 fx가 있었을 텐데 그 fx를 어떻게 했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생기면서 나머지가 5예요 라고 일단 먼저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얘가 몫이었잖아. 그 몫을 다시 한번 어떻게? x-2로 묶어봤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4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거의 몫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거의 몫을 다시 한번 x 더하기 2로 나누어 봤더니 그 몫은 다시 1이 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됐어요 라고 하는 요 식을 지금 저 조립제법이 의미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fx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건 f2가 궁금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x 대신에 뭘 넣어버려? 2를 넣어버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은 2 넣으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은 이만큼 얘랑 묶여있는 이만큼이 다 빵이 돼 사라질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5가 되겠지. 마이너스 7이 답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립제법이 하고자 했던 게 결국은 뭐였는지 어떤 식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쭉 넘어가서 200번으로 가보자. 어우, 좋습니다. 여기는 따로 숙제라고 하진 않았지만 풀어보면 당연히 질문 받는다고 했었고 그죠? 한번 해보자. 자, 200번 문제는 어때? 일단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얘를 전개한 게 얘잖아. 그치? 얘를 전개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애시당초 같은 식이거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얘는 전개했을 때 최고차가 몇 차가 되겠어? 18 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차가 몇 차가 되겠어? 6차가 되겠지. 다시 최고차가 18차가 될 거고 최저차가 6차가 될 거야. 요거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A0는 얼마일까? 빵. A1은 얼마일까? 빵. A2도 얼마일까? 빵. A6까지, 다시 A5까지는 다 빵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A18, A6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얘부터 어디까지만? A의 18까지만.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애들일 거고 이 앞쪽에는 얘네는 다 죽어있는 애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쟤네들은 개수가 전부 다 0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궁금한 게 뭐래? A8, A10, A12, A14, A16, A18이래.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도 내가 구할 수 있는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A0는 단독으로 구할 수 있고 A18도 단독으로 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뭘로 구해야 돼? 세트로 구해야 돼. 이런 얘기.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A6은 얼마일까요? A6은 마이너스 2x를 6번 곱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면서 64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18은 얼마가 되겠어? 이건 사실 문제에서 구할 필요 없지만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x 세제곱을 6번 한 거니까 얘는 개수가 그냥 1일 수밖에 없어. 이 정도는 우리가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엔 다 뭘로 구해야 되는데? 세트로 구해야 되는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18까지 이렇게 더한 이 결과랑 A6 빼기 A7 더하기 A8 빼기 A9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A18까지 더한 이 결과 요거 두 개는 내가 이 상태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세트들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얘는 뭘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일단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이네. 0에 6제곱이니까 얘는 0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네. 6제곱이니까 얘는 2의 6제곱 6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원했던 건 뭐였어? A8부터 A18까지였어. 그럼 여기에 딱 A6 하나만 더 있었으면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빼기 A6 하나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앞에 건 세트로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요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수 애들만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3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A6을 하나 빼버리면 되는데 A6은 64였으니까 빼기 64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32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알겠지? 그냥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들.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우리 인수분해도 숙제 아니었니? 인수분해 숙제 질문 없었어? 가볼게요. 258번은 뭔가? 자, 여기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는 쟤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데 인수분해하면 또 저기는 쟤가 된대. P랑 Q랑 R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그러면 A랑 B에 대한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겠네. 다음 두 번째,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식을 통해서 A랑 B를 또 얻을 수 있겠네. 그럼 그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A랑 B를 완성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 인수분해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냥 A랑 B 구한 다음에 열심히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냥 이런 느낌이다. 됐어?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봐요.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고요.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니까 넘어서 4니까 2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B가 8이고 그럼 B는 4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랑 4 잡아놓고 일단은 여기서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 가지고 한 번은 당연히 공짜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그래서 0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적당한 값 하나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적으로 대충 한 이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2를 넣어보면은 1, 2,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되겠다. P는 2고요. 그 다음에 Q랑 R은 2랑 마이너스 2니까 세 개 다 더해주면은 답은 2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59번. 그래요.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여기 있는 얘는 좀 별로야 문제가. 이 문제는 좀 진짜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사실?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인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얘기로 들리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미정계수 두 개나 이렇게 넣어놓고선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지? 얘는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긴 얘가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고요. 최고 차이 계수는 지금 현재 1이었으니까 여기는 x제곱까지 확보해 놓고 여기다 cx 더하기 d 정도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차수 비교, 그냥 개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4차는 지금 비교 끝난 거니까 여기서 3차짜리와 그 다음에 2차짜리와 그 다음에 1차짜리와 그 다음에 빵차짜리 이렇게 총 4번을 비교하면 미정계수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차짜리는 여기는 얘가 좌변은 4잖아요. 우변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를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랑 곱해진 거 c랑 얘랑 얘랑 곱해진 거 c니까 얘는 2c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즉 c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2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2차짜리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서는 얘랑 얘랑 만나서 d.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서 4.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서 d. 이렇게 갈 테니까 2d가 마이너스 6이네. 그지? 2d가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3이겠다.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2차식 자체가 완성이 돼버리고 이제 1차식 A. 1차식은 얘랑 얘랑 마이너스 6에다가 얘랑 얘랑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B는 3, 3,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그래서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전개해달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깝지. 됐어?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0이네요. 왜 저렇게 써놓고 또 저렇게 써놨을까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별의별 해석 전략들이 다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인수분해를 연습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66번. 이거는 있잖아.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세훈아. 우리 이거는 있잖아. 잘 봐봐. A 더하기 B에 좀 다른가? 아, 얘는 좀 다르네. 미안해. 나는 그냥 안 다르네. 아, 좀 다르긴 하네, 그지? 조금 다르긴 하네. 아? 아니죠.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공식까지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그럼 얘는 일단은 21 정도를 뭐라고 놓고 x라고 놔버리고 21만 x라고 놓으면 괜찮을까? 나머지는 괜찮나? 그럼 21만 x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걸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라고? 어떻게?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9인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라는 거야, 이게? 공식은 없잖아,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딱 봐도 그냥 몇 넣으면 되니? 1 넣으면 되죠? 오케이? 1 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1이랑 7이랑 마이너스 17이랑 9니까 여기 얘를 1 가지고 1 가지고 8 마이너스 9 빵 이렇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9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다시 x-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되겠어? 20의 제곱 곱하기 뭐가 됩니까? 3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니까 1200이 되나요? 아니죠. 12,000이 되니? 이렇게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네. 됐어요? 넘어가고. 여기까지 됐네. 그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유형 6번?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 6번 가보자. 일단은 우리 인수분해 5원칙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죠. 그다음 거기서 네 번째 거 복잡한 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 얘를 복잡한 식이라고 부를 텐데 차수가 다를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같으면 그냥 아무 문자나 내림차순 정리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중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한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잘 봐봐. 여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식이 맞죠? 맞아? 이거 했었니 우리? 안 했어? 자, 다시 여기는 얘는 복잡한 식이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x에 대한 3차식이고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당연히 y가 있는 것과 y가 없는 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할 건데 y가 있는 거는 1-x 제곱이 될 거고요. y가 없는 거는 뭐가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본다는 거는 결국 얘를 두 개의 항으로 관찰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각을 봤을 때 여기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얘도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x 빼기 y가 됩니다. 로 인수분해가 돼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들아.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애시당초 문자가 두 개 이상이 있다는 거는 그 두 개 이상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긴 할 텐데, 오케이? 한 문자에서 정리하겠다는 소리는 나머지 문자를 그냥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걔를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문자를 딱 하나로만 보겠다는 얘기고, 됐어? 그러면 그 문자가 차수가 낮을수록 관찰해야 될 대상 자체가 되게 적어지니까 훨씬 더 뭐 하겠다? 편해지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해됩니다? 소리 왜? 왜? 혼자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너희가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딱 봐봐 그냥. 이 문제를 딱 봐봐. 어때요? 얘는 고차식처럼 느껴지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X랑 Y 이런 거는 문자 취급을 하지만 A랑 B 이런 것들은 보통 상수 취급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쟤는 지금 X에 대한 3차식, 즉 고차식으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근데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3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여기는 이 형태를 한번 잘 보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 3차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 보이나? 잠깐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 되니?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사라지고 2a 사라지고 되긴 되네. 그지?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고차식의 해결 전략을 따라가도 괜찮긴 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x에 대한 3차식이지만 a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예를 a에 대한 2차식으로서 2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써주세요. 다 골라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1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 2x제곱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뭐야? 2a 다시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하나만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a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상수항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됐어?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봤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관찰하겠어요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죠? 여기는 얘도 어때요? 2x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보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요 두 개를 내가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도 여전히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로써 x 더하기 1을 갖게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잘 안 보이던 게 차수가 낮은 걸로 바라보니까 그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x 더하기 1로 다 묶어버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2x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완료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또 다시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건 두 개 더한 게 될 테니까 얘는 이렇게 즉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에다가 a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a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인수인 거 찾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 진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나요? 요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여기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 여기서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x-1, x-1 이건 사실 이거를 1, 1이다, 뭐 2, 1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걸 안 해도 이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있잖아. 여기는 얘가 여기는 이런 개수들이 지금 뭘로 바뀌면서 상수, 그러니까 문자들로 이렇게 바뀌면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막 바뀌어버리면서 여기는 얘가 되게 어지러운 느낌이라서 얘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는 걔가 처음 당해보면 얘가 되게 헷갈리거든. 오케이? 근데 그 원리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2x의 제곱에 뭐라고 할까? 뭐 3x, 3 마이너스 플러스 뭐 5x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요거를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이거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지? 이 정도는 다 잘 하잖아. 준서야, 요거 뭐라고 써야 돼? 앞에. 여기 뭐라고 쓸 거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치? 2, 1 이렇게 쓸 거고. 그렇지? 1, 3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는 위아래야? 위죠. 이렇게 써가지고 인수분해 할 거죠. 그지? 어떤 규칙이야? 요거 두 개 한 게 6이고 요거 두 개 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얼마니까? 5가 되니까 거기는 걔가 이렇게 되게끔.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 얘가 플러스였으면 부호가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지? 이런 느낌들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4y-1 이렇게 일단 될 거고 x 그 다음에 3y 제곱에 마이너스 5y에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도 안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겠어? 일단 요거가 하나의 항으로 보이나요? 요것도 하나의 항, 요것도 하나의 항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항으로 보이나요? 이런 얘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일단 인수분해 해봐야겠다. 얘는 3, 1, 그 다음에 2, 다시 1, 2,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일단 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더하기니까 여기가 부호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는 1,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요렇게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얘가 더하기가 되고 여기가 더하기가 돼야 너무 당연하게 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저긴 제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긴 얘가 x였고 얘가 x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3y 더하기 1 이거 하나랑 x 더하기 y-2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준서 되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충분히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봤더니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전개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5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래? 여기서 지금 당연히 여기는 얘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2y 더하기 k의 x 이렇게 됐을 거고 y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4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얘가 y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k는 3일 수밖에 4니까 여기는 얘는 5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K라고 하는 요 녀석이 미정계수인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쉬운 느낌이거든. 근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케이? 미정계수가 여기 어딘가에 땅땅땅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서 여기는 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아마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 설명해 줄 내용인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요 문제나 전부 다 이쪽 안쪽에 x의 계수 쪽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전부 다 편안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여기 순환형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자, 순환꼴의 인수분해. 이것도 뭐 순환꼴이라고 따로 뭐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어떤 느낌이야? 요렇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복잡한 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해결 전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케이? A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그냥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A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찬찬히 A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요 녀석과 A 두 개 가지고 있는 요 녀석 이게 두 개가 있죠. 얘는 B 더하기 C가 될 거야.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그다음에 A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골라보자. A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있어? B 제곱, 그지? B 제곱이 있고요. 그다음 C 제곱 빼기 C 제곱이네. 그냥 B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BC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될 테니까 B 더하기 C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 됐나요?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싹 해버렸더니 이제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공통 인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여기에 B 더하기 C가 보이고 여기는 얘도 B 더하기 C가 보이고 여기는 얘도 B 더하기 C가 보이니까 B 더하기 C로 일단은 묶어주세요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A제곱에 더하기 얘는 B 빼기 C가 되겠죠. A 빼기 BC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 그럼 아까처럼 여기는 얘는 B랑 C로, 그지? 마이너스 C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A 달리면 되겠다. 즉 얘는 뭐가 된다? B 더하기 C에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C가 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아까보다 오히려 더 쉬운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이거. 자, 이제 감이 딱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식이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줬어. 여기는 얘를 구해달래. 근데 여기는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x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골라본다면 마이너스 y가 보이고 z가 보이지. 그럼 얘는 z 마이너스 y로 써줄게요. 오케이?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 다 모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는 제 순서가 지금 y제곱 빼기 z제곱이니까 얘도 빼기 z제곱 빼기 y제곱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주자. 의도적으로. 그래야 보기 편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yz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y제곱 z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얘도 가만히 보면은 yz로 묶이면서 y 다시 z 빼기 y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도 지금 z 빼기 y랑 그다음 z 더하기 y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공통 인수가 턱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먼저 뽑아내 버리면 z 빼기 y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에 z 더하기 y에 x에 더하기 yz가 되니까
여기는 얘가 또 다시 y랑 z랑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z 빼기 y에다가 x 빼기 y에다가 x 빼기 z가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될 거야. 됐죠? 그래서 보면은 x 빼기 y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모양이랑 여기 있는 요 모양 두 개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모양을 바꿔줘. y 빼기 z로 바꿔주면서 얘도 z 빼기 x로 이렇게 모양을 딱딱 바꿔버린 다음에 요거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야.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랑 두 개를 가지고 뭐 해버리면 돼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해버리면 x-y가 지금 2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이었고 그다음 y-z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x-z가 되겠죠. 두 개 더한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럼 괜히 이렇게 바꿨네, 그지? 원래가 낫겠다, 차라리. 얘를 플러스로 해주고. 됐습니다. 여기는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은 얘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곱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답은 2 루트 3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지금 했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인수분해한다. 이런 느낌 정확하게 살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활용, 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저렇게 주어져 있는 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뭐 해줄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는 거야. 는 0이 붙어 있으니까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A에 대한 3차식이며 C에 대한 3차식인데 B에 대한 2차식이죠. 얘는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참 좋겠네요. 이런 느낌. 그래서 B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싹 다 모아봐. B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싹 다 모아봤더니 얘는 A 더하기 B가 됐고요. A 더하기 C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 B만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바로 그냥 상수항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C 마이너스 C 세제곱 마이너스 AC 제곱은 0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럼 얘는 몇 개로 봐달란 얘기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봐달란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얘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되게 복잡하겠지만 얘만 따로 놓고 보면 이건 또 할만하단 말이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A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A 더하기 C가 하나 나오고 A 제곱 빼기 C 제곱이 하나 나오고 여기 얘는 A 더하기 C에다가 B 제곱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C로 묶어버리면 결국 뭐가 돼? B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면서 얘가 0이 되길 원하는 건데 얘가 0이 되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길이들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고 얘가 0이라는 소리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여긴 얘는 변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번만 해놓고 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정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다 똑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냥 내림차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뭔가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245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C 집어넣은 게 0이군요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C 집어넣은 게 0이니까 요렇게 얘가 0입니다. 요렇게. 그럼 A에 대한 3차식이며 B에 대한 3차식이고 C에 대한 3차식이 되니까 얘는 A, B,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보였기 때문에 얘는 예외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를 첫 번째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다 안 되면은 그렇게 한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만 따로 처리를 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주면 참 좋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일단 A 세제곱 더하기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 A에 대한 잠깐만 그냥 이 자체가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굳이 다 3차식이었으니까 얘는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요 형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지금부터 나는 인수분해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로 바라봐 주세요. 일단 요렇게 네 덩어리로 바라봐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해 보이는 요 녀석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요거랑 요거를 똑 갖다가 A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갖다가 B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여전히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얘는 A 더하기 B가 되겠지.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총 4개 중에서 몇 개가, 2개가,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현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여질 거야. 그럼 여긴 얘가 A 더하기 B 빼기 C가 될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죠. 그 다음 여기는 얘네들은 또 C제곱으로 묶여질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C 빼기 뭐가 돼요? C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묶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로 잡아주고 얘네들 부호 다 바꿔서 C 빼기 A 빼기 B로 생각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가 0이란 소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놓고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구나. 두 개 묶어서 요거 2개를 가지고 공통인수 만들고 공통인수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까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일 수는 없죠. 얘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답이 5번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가 0일 수 없는 이유 알고 있니 얘들아? A 더하기 B가 뭐야? C라는 소리잖아. 삼각형의 3변의 길이 중에서 2변의 길이를 더한 거는 다른 길이보다 무조건 길어야 되죠. 얘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답은 5번이구나.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얘기 다 했네요. 끝났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까지는 너희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시간 복소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복소수. 일단 우리 복소수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주제긴 한데 되게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색해. 되게 어색해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는 실수 가지고만 장난치던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복소수로 딱 들어갔을 때 느낌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 체계를 넘어서는구나. 지금 실수 체계에서 했던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꼭 같이 생각하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 일단 복소수의 뜻부터. 복소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복소수라고 정의하기로 했고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됐죠? 그래서 크게 분류를 나눠보면 어떤 느낌이었지? 전체 복소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복소수는 보통 어떤 꼴로 표현되는 수에 얘는 a 더하기 bi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와 b는 무슨 수여야 돼? 그렇지. 얘는 실수여야 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지? 실수 부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그럼? 그렇지. 얘는 bi가 아니라 b. 요게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전부 다 뭐야? 실수야. 오케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전부 다 실수야.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Z라고 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걸 할 때 우리는 하나의 수를 세팅하기 위해서 A랑 B 2개의 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조금 더 가서. 그럼 복소수가 크게 보면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될 거고 얘가 실수인 것과 그 다음에 허수인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실수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실수라고 부르니? B가 0이었을 때. 그지? B가 0이어서 Z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A 요렇게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A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를 실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허수인 경우는 B가 0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허수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순허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나눠지지. 그래서 순허수라고 하는 건 특별히 또 뭐야? B가 다시 A가 0인 경우. 그래서 Z라고 하는 애가 그냥 BI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 B가 0이 아닐 때 이런 형태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A도 0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Z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I의 형태를 다 띠고 있는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을 때 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좀 특별하겠죠. 복소수 중에 좀 특별한 녀석이고 여기 있는 얘도 복소수 중에 좀 특별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복소수 중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일반적인 복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있으면 실수만의 성질로서 어떤 Z와 Z바가 서로 같아지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Z는 실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여기서 얘는 켤레복소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요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말하는 켤레복소수라고 말하는 거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봤을 때 Z바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I를 켤레복수 요거 두 개는 켤레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합이 뭐가 된다? 합이 2A 즉 실수가 된다. 그 다음에 곱이 뭐가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도 여전히 실수가 된다 라는 이런 성질들이 있죠. 오케이? 실제로 계산하면은 둘 다 합과 곱이 전부 다 실수가 된다. 그래서 합, 곱 관계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와 관련된 성질 중에 첫 번째 게 요거죠. Z와 그 켤레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거는 여기는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B가 0이다라는 뜻이 돼버리면서 얘는 실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와 원래 복소수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다 Z는 0은 아니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순허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는데 걔가 A 마이너스 BI랑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결국 A가 0일 수밖에 없어. A가 0이라는 거는 순허수를 의미하는 거야. B까지 0이었으면은 실수가 되니까 Z가 0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걸 만족하면 얘는 순허수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 두 개의 성질 되게 많이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는 실수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일단 지금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복소수야. 오케이? 복소수가 아닌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왜? 복소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의 끝판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돼? 다시. 그러니까 수체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봐봐. 이게 집합으로 따져주면은 전체가 복소수였던 거야. 그래서 복소수 안에 뭐가 있었어? 실수가 있었어. 실수 안에 뭐가 있었어? 유리수가 있었어. 유리수 안에 뭐가 있었어? 정수가 있었어. 정수 안에 뭐가 있었어? 자연수가 있었어. 자연수는 실수인가요? 당연한 얘기죠. 자연수는 복소수인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요 바깥쪽에 있는 얘를 가지고 분수, 얘를 가지고 분수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무리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얘를 가지고 허수라고 부르지. 라는 이런 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수책의 끝판왕이구나.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일단 무조건 틀린 거고. 됐어?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 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줬어. 이건 틀린 표현인데 i는 제곱근 마이너스 1이다. 요건 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를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a의 제곱근이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결과론적인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데 a의 제곱근은 정의 자체가 뭐예요? 그렇지. 여기는 얘는 정의 자체가 뭐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란 뜻으로 제곱해서 만들어진 근이란 뜻으로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루트 a라고 부르는 이 녀석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를 제곱근 a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됐어? 다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곱근이라는 이 말은 그냥 한국말로 하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루트로 바꿀 수 있어. 루트 a. 아니죠? 이게 한국말이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루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루트 a야. 루트 a가 뭐지? 루트 a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근 a는 그냥 말 그대로 루트 a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게 분명하니까.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얘뿐이다 라고 했는데 얘도 여전히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얘기고, 여기는 복소수의 허수부는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가 되는 거고요. 뭐야 그러면? 잠깐만. 자, 여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것도 아니네? 뭐야? 잠깐만, 일단 천천히 한번 다시 보자. 마이너스 2i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죠. 자, 봐봐. 우리 마이너스 2i 이런 계산할 때 되게 헷갈리잖아. 요거는 쪼개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버려. 그럼 얘가 얼마야? 여기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풀면 돼. 헷갈리면은 쪼개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일단 무조건 틀렸지. 그 다음에 얘는 실수이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이건 당연히 또 틀렸죠. 다음, 여기는 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i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얘는 틀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잠깐만요. 이게 왜 맞죠?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게 맞죠? 됐어? 그럼 얘는 틀린 게 맞네. 아, 뭐야. 선생님 잘못 말했네. 요거 2번이 맞네요. 미안해. 다시. 2번이 맞는 얘기네. 다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수학 하에서 명제를 배우잖아. 그죠? 명제를 배웠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이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소리가 SK반이다 하면 맞죠? SK반은 소리다 라고 하면 틀리죠. 그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따라서 어떤 건 참이 되고 어떤 건 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완전 잘못 설명했다. 미안해.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지금 플러스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있어. 근데 i는 여기는 얘다라고 말하는 건 그 포함 관계가 어때? 이렇게 돼 있지. 됐어? 이럴 때는 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됐어요. 반대로 말하면 틀린 거죠. 그지? 반대로 말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게 맞고 현재 주어져 있는 얘는 당연히 맞는 게 맞아. 오케이? 요것도 잘못 쓴 거네.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써야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맞죠. 마이너스 제곱근 마이너스 1은 i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앞 뒤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헷갈리면 어떻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앞에 게 더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리는 SK 반이다. 맞아. 이런 느낌. 거꾸로 돼 있으면 아니야 틀렸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그래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일단 다 알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실수다 라고 하면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순허수다. z의 제곱이 음수다. 이런 거. 그렇죠?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z는 순허수였구나.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라고 한다면 걔 보고 그럼 z는 실수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혹시 기억나요?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여기는 z가 a였으니까 a의 제곱을 해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a가 실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bi였으니까 얘를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렇지? 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필요 충분 조건 두 개 완전 동치 관계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줬을 때 여기는 얘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고? z는 순허수야.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0 더하기 x 더하기 5 i라고 했을 때 얘가 0이어야 하며 얘는 0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실제로 막 제곱을 할 거야. 오케이?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식이 어때? 굉장히 끔찍해지죠. 그렇지? 진짜 끔찍해집니다.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음의 실수니까 뭐 얘가 빵이어야 돼. 그다음에 얘 빼기 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식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z의 제곱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거긴 걔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봐. 우리가 z를 제곱했어라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얘는 크게 보면 z의 제곱이 실수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허수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z의 제곱이 실수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z의 제곱이 허수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z의 제곱이 실수인 상황에서 거긴 걔가 양의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0을 포함해서 0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얘가 음의 실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z는 실수였어. 이런 상황일 땐 z는 순허수였어. 이런 상황일 때는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z제곱이 순허수였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z제곱이 순허수였어.
저 상황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A랑 B가 같을 때, 비슷한데 조금 모자란다. 일단 봐봐. 여기 Z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A 더하기 BI라고 생각을 한다면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2배 A, B가 I가 되겠죠? 여긴 얘가 순허수란 소리는 얘가 0이었다는 소리고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0이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얘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1이야. 뭐 2-2i야.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은 제곱하면 뭐가 된다? 순허수가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Z제곱이 음의 실수네요. Z는 뭐가 됩니다? 순허수가 됩니다. 이런 사고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음의 실수. Z제곱이 실수가 됐다. 무슨 말이야? Z가 순허수거나 Z가 실수였다. Z가 실수거나 Z가 순허수였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됐다. Z는 실수였다.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정도로 완전히 딱 바삭하게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복소수 식의 계산,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니까 굳이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켤레 복소수 얘기 나와 있는데 일단 켤레 복소수도 처음에 그냥 단순한 계산 같은 건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이런 것들은 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그래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죠. 하나만 풀어볼까 얘들아? 30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구해달라. 이게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묶어버리면 어때? 알파 바로 묶이면서 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베타 바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해서 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알파바 빼기 베타바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얘가 3 플러스 2i니까 여기는 얘가 이거의 바잖아요. 얘는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 더하기 4가 되면서 13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정도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양을 변형하는 모양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역시 모양의 다시 변형의 한 종류였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식이 꼴랑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좀 바꿔야지. 내가 알고 있는 얘랑 좀 비슷한 형태로 바꿔줘야지 라는 생각일 텐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짝을 지어야겠구나 얘랑 얘랑 짝을 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자. 우리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거 배우잖아. Z1이 있고 Z2가 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에다가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가 된다. 이게 켤레 복수에서 성질 중에 가장 유명한 성질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성질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 성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 느낌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i z1 더하기 z2 바 분의 z1 제곱 마이너스 2z2 더하기 i가 있었습니다. 더하기 1도 있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을 전체를 내가 뭐 해주세요? 발을 딱 달아주세요라는 이 이야기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켤레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나누기한 거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 나누기한 거랑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이 전체 켤레가 이거 켤레분의 이거 켤레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한 거나 빼기 한 것도 한 덩어리를 두 개로 쪼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체 켤레 한 거는 이거 켤레 더하기 이거 켤레 더하기 이거 켤레. 이거 켤레 더하기 이거 켤레 더하기 이거 켤레. 이런 식으로 다 쪼갤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실수니까 켤레가 자기 자신. 그다음 여기는 얘를 쪼개버리면은 요거랑 요건데 i를 켤레하면은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다음 얘는 켤레 해주니까 z1의 바가 될 거야. 더하기 켤레는 자기 자신이니까 z2가 될 거야. 그다음에 얘는 얘도 z1의 제곱이니까 z1 곱하기 z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z1의 바의 제곱으로 써도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긴 얘도 마이너스 2배의 z2 그다음 더하기 빼기 i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걸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하나씩 흡수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군요.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켤레들이 다 쪼개진다. 그 다음에 쪼개진 것들을 다시 합쳐줄 수도 있어. 여기는 켤레 복소수의 이 성질이라는 건 되게 많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계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됐어? 켤레만 해도 할 얘기가 진짜 되게 많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켤레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켤레가 있었어.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면 거기는 그 결과는 뭐가 된다? 항상 실수가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됐어? 진짜 많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z-1 그 다음에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 더하기 1 더하기 z바 마이너스 1 z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실수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얘들아? 저게 참일까 거짓일까 물어보면 저거 다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형태가 되게 비슷하잖아.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어떤 차이가 있어? 얘의 켤레죠. 얘에다 켤레를 빡 박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거고 얘는 또 이렇게 쪼개질 거고 이렇게 다 쪼개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Z1, Z바, 그냥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의 켤레가 켤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에다 켤레를 한 게 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무슨 관계야 얘들아? 켤레 관계가 된다. 두 개가 켤레 관계가 돼. 그럼 그 켤레 관계 두 개를 뭐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켤레 두 개를 더하면 뭐라고? 실수라고. 켤레 두 개를 더하면 실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켤레 복소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복소수 서로 같을 조건 복소수 상등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 거고. 쭉 넘어가서 이제 켤레 복소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네들 여기 얘네들까지가 요번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딱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딱 봐. 기억 봐봐. 두 개의 관계는 켤레, 합은 실수. 두 개의 관계, 켤레, 곱은 실수. 두 개의 관계, 켤레가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켤레가 아니죠. 얘랑 얘는 켤레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켤레. 됐어? 이렇게 두 개는 뭐야? 여전히 켤레인데 차는 성질이 없잖아. 그지? 두 개의 차가 실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얘까지는 실수인데 얘가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 곱하기 실수가 아닌 거니까 얘는 실수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해돼요? 그다음에 얘랑 얘 무슨 관계? 혈내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건 당연히 실수.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냥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가 진짜 열심히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숙제가 주기성 전까지 여기까지 339번까지만 숙제로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주기성에 대한 얘기 좀 재밌는 얘기죠. 제일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요 얘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